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4월 달 또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다음 주는 이제 5월 달이 되네, 그렇죠? 야, 벌써 5월 달이 되고 조금 공부하다 보면 이제 10월 달 돼요, 그냥. 좀 공부하다 보면. 예. 시간 진짜 잘 가네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책에 밑줄도 그어져 있고 색칠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점점 이제 색칠이 더 진해지고 체크가 좀 늘어나면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4월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이제 진도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부터는 이제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5월, 6월 달은 핵심이 이제 주택법이에요. 이제 주택법이 5월 달, 6월 달에 이제 개정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개정된 내용을 6월 달 마지막 강의할 때 4시간 동안 집중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개정된 것이 있으면 추록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여름 되기 전에는 주택법이 다 개정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주택법 많이 개정되고 그래도요. 우리 잘 준비를 해가지고 7문제 중에서 한 6개 이상씩은 다 맞추고 돌아왔어요. 매일 보던 문제였거든요. 예상 문제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정이 좀 많아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더 예상이 가능하죠. 어디서 나올 거라는 거. 개정된 데서 나와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건축법. 건축법은 이번 달까지는 이제 핵심적인 것, 주로 빈출되는 것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다음 달에 이제 우리 건축법 공부할 때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까지도 이제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건축법도 이제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은 거기 473페이지부터인데요. 473페이지. 도지사 사전 승인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 사전 승인이요. 왜 어렵냐 그러면은 지문을 만드는 것이 아주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문을 외운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나와 있는 내용을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 도지사 승인은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습니까? 6번. 우리 횟수 외우고 있어요. 6번. 그럼 요 건축법에서 요 도지사 사전 승인이 여기 5번째로 나온 겁니다. 요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도지사 승인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밑줄 칠 것이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권자일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전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요. 박스 안에 크게 3가지가 나오는데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자, 1번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시나 군에 건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자가 돼요. 만약에 이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때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되지만 시나 군에 지을 때는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자가 됩니다만은 뭔가 불안하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근데 다만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않다. 제외한다는 것은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것은 제외한 것을 다시 제외. 초고층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연환경 수질보호. 자,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자연환경 수질보호.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경기도 가평군입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제약기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이에요. 그 다음에 수질 오염시키는 5개 건축물,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미락시설은요.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고 가평군수가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2번 지문만 갖고도요. 몇 가지가 나오냐면 자연환경 수질보호 2가지죠. 단어가. 그 다음에 3층 이상 또는 연면학계 1000 이상 또 2개죠. 2 곱하기 2. 밑에 5개가 있죠. 곱하기 5 하면요. 20가지 지문이 나와요. 지문이 20개야. 20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지문을 외우려는데 못 외워.
지금 2번 문장 하나가 총 지문을 20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 경우의 수를요. 도지사 사전승 시험 나면 어려운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통째로 기억해야 돼요. 3번 보세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두 개가 나오죠. 도지사가 지정 공부한 구역, 경기도 일산 같은 곳이고요.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고양시장이 허가 내주기 전에 경기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됩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두 가지 경우. 그 다음에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두 개, 총 지문이 4개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복잡하다는 거죠. 뒤로 넘겨주시면 이제 가로 6번에 안전관리 예치금이 나옵니다. 안전관리 예치금이 나와요. 예치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안전관리 예치금. 이 안전관리 예치금은요, 2005년도에 생겼어요. 이제 없다가 안전관리 예치금. 대형 건축물이요, 공사가 중단이 됐을 때 현장이 방치가 되거든요. 그럼 위험하기도 하고 우범지대가 돼서 사고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될 거에 대비해서 뒷정리할 비용을 미리 예치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예치금은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예치금 예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아주 처음 만들 때는 2005년도는 5000제곱미터였어. 점점 줄어 현재는 1000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예치금은요, 공사비의 1%입니다. 공사비 1% 범위 내 예치입니다. 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예치입니다. 그럼 우리 어디선가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예치하는 게 있었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사비 20% 범위 내에서 예치가 있었어요. 2번 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지정개발자일 때 공사 20%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이행보증금 예치가 총 공사비의 20% 이내죠. 예. 이건 1% 범위 내에서 예치입니다. 예. 우리 안전관리 예치금의 핵심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예치를 하지 않는 경우예요.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치를 하지 않는 게 언제냐 그러면 건축주가요,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공사를 중단시킬 리가 없는 건축주가 있어요. LH공사하고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 공사를 중단시킬 리가 없기 때문에 LH공사나 지방공사 건축주일 때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자체가요,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될 리가 없는 건축물이 있어요. 분양보증을 받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요, 공사가 중단되질 않아요.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지 않으니까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어요. 예치하지 않는답니다. 예. 저기 이제 시험 문제 되는 거죠. 예전에 기출 문제는요, 안전관리 예치금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할 수 없다. X. 대집행할 수 있으면 이걸로. 그래서 거기 474피 1번 나오면은 1번 보시면은 예치금이 뭔지 나왔죠? 예. 미관 개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2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예치하지 않는 거 가로에 나오고요. 오른쪽에 건축 공사비 1% 범위 내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원래 예치는요, 예치금은 현금을 예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보증서로도 가름할 수가 있고요. 반환해 줄 때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지만 보증서일 때는 이자를 안 준다.
4번 보시고 5번 이런 거 조치를 할 수 있고 6번은요.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하지 않았을 때 행정 대집행하고요. 이때 예치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썼을 때는 차익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그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겨주시면 거기 4번에 예외적 건축 불허가 처분이라는 게 나와요. 이 예외적 건축 불허가 처분은 박스 안에 1번이 시험에 종합문제 만들 때 지문에 무수히 많이 나오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 건축위원회 심의에 밑줄을 그어야겠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 보시면 역시 또 위락시설, 숙박시설 나오죠. 교육환경, 주변 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속 나오죠. 2번은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5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습 침수 지역에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겠다 그랬을 때는 위험하잖아요. 건축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건축위원회 심의고 절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니에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를 안 할 수 있다. 자, 5번에 건축 허가의 효과, 건축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우리 학문적인 의미에서 허가라는 것은요. 우리 학문적인 의미의 허가는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를 자연적 권리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를 국가가 박탈해 갔다가 허가받은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을 허가라 그래요. 법적으로는. 그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자기가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타고났어요. 원시인들도 지 마음대로 건물을 지었다니까. 근데 문명 세대가 되면서 자기가 타고난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뺏어가고 예외적으로 허가받은 사람한테 빼앗아갔던 권리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에요. 허가는. 그럼 여러분들은 건축 허가 받았을 때 기뻐해야 돼요? 담담해야 돼요? 담담해야 돼. 기뻐하는 사람은 허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건축 허가 받았을 때 절대 기뻐하지 않고요. 뒤로 돌아서서 아무도 안 볼 때 웃습니다. 왜? 허가 받을 때 좋아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야. 그는 뭘 모르는 거지. 아니 본인이 원래 타고난 권리를 국가한테 빼앗겼다가 도로 찾아오는 것이 뭐 그렇게 기뻐? 그렇죠? 본래 자기 권리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허가라는 것은요. 대사를 까먹었다. 대사를. 그래서 이 허가라는 것은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가 바로 학문적인 허가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 건축 허가의 법적 성질이 아주 옛날에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구회 시험 때 나왔어. 그 사람들이 야 세상에 중개사 시험이 이렇게 이론적인 것도 내는구나 싶었거든. 그러면 이제 한 번이서 끝낼 줄 알았는데 10회 때 또 나왔어. 그래서 2년 연속 나왔죠. 두 시험. 그래서 건축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고, 자 다른 허가 등에 의제해서 의제사항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건축 허가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는데 어딘가 봤더니 3번을 체크해야죠.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가 돼요. 근데 반대는 없어.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 시험 문제예요. 뒤로 넘겨주시고요. 자, 478페이지 건축 신고가 나오는데요. 건축 신고는 밑에 박스에 원래는 건축 허가 대상인데 미리, 자, 두 번째 줄에 미리란 말 나오죠. 이것도 정답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신고하냐, 미리 신고하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그 박스가 시험에 2년에 한 번 정도 지문 한 줄이 나와. 2년에 한 번 정도 지문 한 줄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시험 볼 때 못 만날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면 한 번 정도는 지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지문 만나기 싶어서 오랫동안 공부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건축 신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박스 내용도 중요하지만 박스 있는 위에 있는 문장 보세요. 뭐냐 그러면 신고를 한 자가 건축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은 없어지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이 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요걸 체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지금까지 건축 신고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기출 지문은 1번이었어요.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한번 체크해서 봐두셔야 돼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단 1번, 2번에서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1번, 2번 오른쪽에 1번,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재해가 있는 지역.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 이제 4번 보시면은 우리가 대수선은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단어 4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게 수선이에요. 그래서 대수선은 원래 허가받는 건데 대수선 중에서 수선으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수선 나오죠? 예. 그다음 우리 5번에서는요.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나 작물 재배사, 사로 끝나니까 400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건축 신고는요, 우리 어차피 객관식 문제 풀면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몇 개 체크해 놓고요. 이 건축 신고가 언제 시험에 주로 나오냐 그러면 수용 보상금이 많이 풀릴 때 나와요, 시험에 항상. 그래서 예전에 가장 건축 신고 많이 나왔을 때가요. 세종시 만들 때였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지금 세종시 예전에 충남 영기군이었거든요. 충남 영기군이 세종시가 된 거야. 그래서 충남 영기군을 갖다가 이제 세종시 만든다고 발표했을 때요. 대전시에 있는 대전광역시에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지부가 대전시 지부가. 전 전화가 왔어요. 혹시 대전 지나가실 없냐? 그래서 다음 달쯤 지나갈 일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잠시 대전 교육장이 와가지고 실무 교육 4시간만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하면 개업하려면 4시간 실무 교육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갔어요. 거기는 실무 교육장이 대전의 둔산동에 있어요. 근데 그 교육 담당자가 초보예요. 무슨 교육을 해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까먹었어. 나도 안 물어봐서 바빠가지고. 근데 아침에 가가지고 물어봐, 그날 아침에 가서 오늘 무슨 교육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수용 보상금 많이 받는 걸 교육해 주시면 된대.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2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200명이 강당에.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번 교육이 끝나면은 충남 영기군으로 가서 개업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가요. 세종시 앞두고요. 영기군 가서 개업할 사람 200명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건축 허가는 다 금지해 그릴 때. 건축 허가는. 왜? 신도시 만들 곳이니까. 그래서 허가가 안 나오니까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중에서 신고하고 건물을 지어라. 가장 큰 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니까 이게 가장 건축비가 적게 들고요. 가장 규모가 커요.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건축 신고하고 건물을 짓고 일단 축사처럼 보여야 되니까 개를 한 2마리 앞에다 묶어놓고 마당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사과 묘목을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MBC 마감 뉴스를 하는데요. 오늘의 주요 뉴스 충남 영기 공주 일대에 수용 보상금을 노린 건축 신고가 평소보다 4배 증가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으면 했는데 온 동네가 다 축사에다가 개가 2마리 앉아 있고요. 마당에는 다 사과나무 묘목이 있는 거야. 온 동네가.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한테 배웠으면 좀 응용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기가 배운 대로 고객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똑같이 얘기한 거야. 다 똑같이.
그래서 한동안 그쪽에서 개가 다 동이 났어요. 개장수가 동이 난 거예요. 화원에 묘목이 있죠. 사과나 묘목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영기군에는요. 건축 신고 대상 건물만 지어주는 전문업자가 나왔어. 예, 싸게 지어주는 거 전문업자. 1,000만 원 드리면 보상비 3,000만 원 나오거든. 예, 싸게 지어주는. 그래가지고 그때 저한테 배웠던 분은 몇 년 있다가 제가 서울에서 만났어요. 자기 너무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대. 그때 강의하실 때 개 2마리 묶어 놓으라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개 2마리였냐는 거야. 그래서 개는 잘 죽지도 않고 여름에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깊은 뜻이 있었냐는 거야. 예, 축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 그랬더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가 다 동이 났다는 거야. 충청도 쪽에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간 있죠. 건축 신고 문제가 계속 나와서 단독 문제로 계속. 왜? 건축 신고 나온다면 뭐야? 보상금 때문에 건축 신고가 짓거든. 보상금 때문에. 건축 허가 안 나오니까. 우리 건축 허가 제한을 당한 곳은 신고하고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 신고 문제가 단독 문제로 나온 것은 다 수용 보상금이 쫙 풀릴 때이다. 그래서 수용이 생기면 항상 건축 신고가 나와요. 그래서 건축 신고가 한동안 안 나왔던 것은 대규모 수용이 없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79페이지 동그라미 밑에 2번을 보시면은 이게 올해 신설된 거예요. 건축 신고하면 5일 내 신고 수리 여부, 연장 여부를 신고해 통지해라. 이 조문이 없었어요. 며칠 내 알려주라는 거. 예. 그거 체크해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공영 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이 공영 건축물이에요. 공영 건축물은요. 건축 허가 안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째 줄 허가권자하고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하면은요. 건축 허가나 신고한 것으로 봐줘요. 예. 또 2번 나오죠. 허가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한 번씩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허가 신고 사항 변경 그런가 보다 일괄 신고 그런가 보다 하고 밑에 8번에 이제 건축 허가 제한이 나오죠. 자, 우리 건축 허가 제한은 거의 매년 10번 시험 보면 8번 시험에 나옵니다.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정확히는 이렇게 쓰면 돼요. 10번을 시험 보면 8번 정도가 시험 나오는 게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에요. 아주 많이 쓰이는 제도라서 그래요. 이때 이 등은 착공을 말해요. 착공을 말합니다. 건축 허가나 착공을 못하게 하는 게 건축 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것만 공부해도 시험을 떨어질 수가 없어. 예. 자, 먼저 여기서 허가를 내주는 제한을 하는 제한권자가 있어요. 제한권자 누군가 봤더니 국토부 장관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누구한테 건축허가 내주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 모든 허가권자예요. 모든 허가권자는 자기보다 계급이 다 낮아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로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건축허가 내주지 마라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미 내줬는데요. 그러면 착공을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허가권자들이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내주지 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줬는데요. 착공 못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제 제한을 할 때 제한 사유가 하나 있어요. 제한 사유. 자, 제한 사유는요.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때는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주무부 장관의 요청시. 그러면 그때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첫 번째 지역계획상, 지방 단위 계획이에요. 지역계획상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주무부 장관의 아니야. 이거는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상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요. 누가 제안을 하던 간에 이 제안하는 기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제안 기간도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제한 기간만 따로 물어봐요. 그래서 누가 제안을 하든 일단 제한 기간은 똑같다. 그래서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요. 제한 기간은 연장하는 게 가능해요. 연장은 횟수나 기간 제한 다 있어요.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돼요. 즉시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안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할 때는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야.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해제를 하는 거야?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해제하는 거라고. 근데 시험 문제는 국토부 장관은 제안의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할 때는 해제할 수 있다. X요. 국토부 장관이 해제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고요. 해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482페이지까지 정리를 다 했다. 그렇죠? 예. 오른쪽에 9번에 이제 건축허가 취소가 나와요. 자,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죠. 할 수 있다고 쓰면 틀려. 하여야 한다예요. 박스 안에 1번.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공장일 때는 3년이고요. 그 다음 2번. 착수는 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할 때는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완료가 불가능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만약에 공인중개사 공부에 착수했지만 합격이 불가능하도 인정할 때는 학원에서 쫓아낸다. 말이 되게? 해봐야 하는 거야. 시험 가서 봐야죠. 학원에서 저 언니는 절대 안 될 거야. 합격하고 왔어. 저 언니가 떨어지면 붙을 사람이 없는데 떨어지기도 해. 학원이라는 게. 시험이라는 걸 그렇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착수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하는 경우 이건 해석상 명백하다고 보는 거죠. 부도나거나 파산하거나 이런 경우를 말할 테죠. 그 다음에 3번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이 판단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건축 허가 같은 거 받잖아요. 건축 허가 같은 거 받고 그러면은요. 이 허가 받은 것은 양도성이 있어요. 허가 받은 것을 양수한 사람은 허가의 효력이 유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 효력이 유지가 되는데 공사에 착수를 못하게 돼 있는 거지. 이래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거예요. 예. 일정 기간 못할 때. 예.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취소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시험에 내도 이거 수준 높은 문제인가 치사한 문제인가? 취소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틀리게 했으면 치사한 문제야 수준 높은 문제야? 수준 높은 문제야 이거는. 왜? 헌법재판소 판례야 이게 판례. 헌법재판소에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어떤 아저씨가 이 건축법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여기요. 예. 내가 입이 얼어가지고 스피치가 안 되네. 스피치 이게 안 되네 이게 입이 얼어가지고. 예. 다른 데는 얼어도 괜찮은데 이 입이 얼면은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입이 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아나운서들이 막 추운 데서 이렇게 촬영할 때 있죠. 이 마이크 갖다 대기 전까지 입만 녹이고 있어요. 이렇게요. 입만 이렇게 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뛰자마자 이렇게 하는데 NG 한 2번 나면 다시 또 녹여야 돼. 입이 얼어버려가지고. 지금 입이 얼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소를 당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조금 위반했고요. 옆집 사람은 많이 위반을 했어. 근데 둘 다 똑같이 취소당한 거야. 둘 다 똑같이 취소당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는 취소 안 당하고 옆집 사람은 취소 당할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한테 재량권을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 아이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거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취소하여야 한다고 써 있는 건축법 요 조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원고 패소. 하여야 한다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취소를 시켜야지만 다른 건축허가 신청할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허가를 네가 신청하고 싶으면 다시 허가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걸 막는 방법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여야 한다가 요거만큼은 의미 있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박스 아까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그랬죠. 이게 작년에는 1년이었거든. 1년이 2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 1년이 무려 50년간 1년이었어. 50년간 1년이었어. 그러니까 50년간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였거든. 50년간. 그래서 예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하는 교수님이라면 왠지 막 내고 싶은 충동이 들지? 그렇죠? 2년. 예, 2년. 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박스 위에 1년 정당한 사유, 홍수가 나거나 그랬을 때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예. 자, 이제 용도 변경이 나왔어요.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거죠. 세탁소를 갖다가 슈퍼마켓 바꾼다. 이는 용도 변경입니다. 그럼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요. 용도 변경은 여러분들 우리 IMF가 몇 년도에 있었나요? 예? 정확하게 몇 년도예요? 97년도입니까? 예, 97년도. 나는 뭐 항상 어려웠으니까 언제 더 어려운지는 기억이 안 나네. 예? 나는 뭐 항상 어려우니까. 예, 그렇죠. 예, 잘 살던 사람이나 IMF 때 기억을 하는데 난 항상 어려우니까. 예, 97년이라 그러고요. 이 용도 변경이요. 예전에는요, 이거 허가 사항이 있었고요. 이 허가 사항이었어요. 예전 용도 변경. 그래서 세탁소를 만약에 슈퍼마켓을 바꾼다 다 허가 사항이었다고요. 허가 사항. 그러다가 1999년도에요. 이제 IMF 있고 나서 1년 남짓 지나고 난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업종을 좀 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문제가 용도 변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999년도에요. 종전의 허가 사항을 뭘로 바꿨냐면 다 신고로 바꿨어요. 용도 변경은 신고다. 신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은 원칙적으로 다 신고하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신고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 됐고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남발됐거든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요. 2005년도에 신고 사항을 뭘로 바꿨냐면 허가 사항으로 바꿨어요. 용도 변경 허가 사항. 신고 없이 하던 것을 신고 사항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현재야. 그러면 현재는 뭐 용도 변경할 때 허가 받는 거하고 신고하는 게 있다고요. 예. 예전에 요때 자기가 영업하시고 뭐 용도 변경하신 분들은 용도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다고요. 왜? 그때는 원칙이 신고였고 예외가 신고 없이 하는 거였거든. 근데 2005년도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484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나오죠. 1번부터 해서 그 뒤에 29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영장시설까지. 밑줄 다 그어져 있죠? 예, 그거는 일단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493페이지의 박스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9개 용도를요. 다시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9번에 그 밖의 시설군까지 9개 시설군으로 다시 재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 허가냐 신고냐를 결정할 때 위에 있는 상위 시설군이 하위 시설군으로 바뀔 때는요. 용도 변경 신고야. 그러니까 위에서 자기보다 밑에 있는 곳으로 바뀔 때는 용도 변경 신고. 밑에 있는 시설군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가 바뀔 때는 용도 변경 허가가 돼. 밑에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바뀔 때는 용도 변경 허가가 돼요. 그러면 일단 2년에 한 번씩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허가냐 신고냐 물어보는데 이게 가장 짜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 많거든.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용도가 하나밖에 없어. 자동차 관련 시설밖에 없는데 이 자동차 관련 시설의 대표가 주차장이 하고 운전학원이에요. 주차장, 운전학원. 조심할 것은 주유소는 절대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라고.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다. 그러면 주유소는 2번에 산업 등의 시설군 중에 4번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주유소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 시설인 운전학원이나 주차장이 다른 것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 갈 때라고는 밑에밖에 없지. 그렇죠? 용도 변경 신고가 돼. 이 문제가 제일 쉬웠던 문제야. 예. 그 다음에 다시 9번에 그 밖의 시설군이 있죠? 하나밖에 없어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데 이거는 도축장이라든가 작물 재배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축장이나 작물 재배사가 대표적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고 조심할 것은 절대로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다. 그럼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뭐에 속하는 거예요? 4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군 안에 1번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해. 문화 및 집회시설에. 예. 자, 그러면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되는 만약에 도축장이 다른 것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면 갈 때라고는 위에밖에 없네. 다 뭐야? 용도 변경 허가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쉬운 문제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데 그 밖의 시설군이 맨 밑에 9번인데 8번의 주거 업무 시설군은 4종류가 있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 시설의 대표가 오피스텔이야. 교정 및 군사시설이 있는데 이 4개 주거 업무 시설군의 특징은요. 다 누워 자는 곳이야. 그렇죠? 다 누워 자는 곳이잖아. 예. 강제로 일정 기간 자고 와야 되는 데가 교정 및 군사시설이고, 그렇죠? 다 누워 자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워 잘 때는 밑에 요를 하나 깔고 자요. 요가 깔려 있지. 그 밖에 시설군 하나가. 그래서 주거 업무 시설군은 밑에 하나가 깔려 있는 8번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주거 업무 시설군은 누워 잘 때 밑에 하나 깔고 있거든. 그 다음에 우리 주거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을 우리가 근린이라 그러지. 그렇죠? 그러면 근린생활시설군은요. 근린생활시설군은 바로 주거 업무 시설군 바로 위에 있어. 1종근생, 2종근생. 2종근생 중에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장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4, 5, 6번이에요. 앞에 자만 따서 문영교. 이걸 외우셔야 돼. 문영교. 1, 2, 3번 자동차로 시작하죠. 자산전 이렇게 외우시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설 2개 있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말하고도 우스워. 그렇죠? 자, 그러면 위락시설, 숙박시설 2개 중에서 더 나쁜 시설은 어느 시설일까요? 위락시설. 그래서 위락시설이 더 위에 있어요. 위락시설이. 그러면 위락시설은요. 4번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위락시설 있죠. 문화 및 집회시설군 안에 위락시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숙박시설은 5번에 영업시설군 안에 3번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이 위락시설로 바뀌면은요. 용도 변경 허가가 돼.
밑에 위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어차피 문제집 풀면서 그때 몇 문제 풀면서 하나씩 체크해서 보면은 시험에 나올 때 정해져 있어요. 맨 밑에가 그 밖의 시설군. 그 위에 요를 깔고 자니까 주거 업무 시설군. 다 누워 자는 곳이다. 그 다음에 주거지에서 가까운 데가 근린. 그게 근린 있죠? 그 위에 3개, 문영조 3개가 나란히 온다. 그 다음에 자산전이 오고. 그래서 그냥 앞에 자만 따서 마구잡이를 외우면은요, 문제를 모아치기 힘들거든요. 그 배열한 순서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92페이지에 이제 허가 대상은 밑에서 위로 바뀌는 거고, 신고는 위에서 아래가 신고죠. 4번에 동일시설군 내 용도 변경을 보세요. 자, 우리 동일시설군 내 용도 변경은 3번째 줄.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시설군을 보시면은 4번의 문화미 집회시설군 안에요. 어떤 분이 위락시설을 운영하시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이키 조명도 다 떼어내고 그 자리에다 십자가 갖다 놓고 막 그런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뭔가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이죠. 요랬을 때는 3번째 줄 왼쪽에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거야. 허가나 신고가 아니야. 예. 다만 자, 3번째 줄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가 2개가 있어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위락시설 있죠. 이게 3호야. 3호. 위락시설 안에는 무도장이 있고 무도학원이 있어요. 무도장 나이트클럽, 무도학원 댄스 교습소. 무도장을 무도학원으로 바꾸면 같은 3호에서 바꾸는 거예요. 같은 호에서 바꿀 때는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뭐냐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하지 않는다야. 알아서 바꿔준다는 거야. 그래서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안에 2번 보세요.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예, 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494페이지에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요. 가설 건축물은 2종류예요. 허가 대상, 허가를 받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축조 신고하는 가설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지난달에 안 가르쳤어요. 왜 안 가르쳤을까? 1번 선생이 나태해서 2번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2번 깊은 뜻이 있어서 이번 달에는 이해할 수가 있어. 이번 달에는. 근데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요.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가거나 흔들리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라든가 모델하우스 같은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번 달에 볼 필요가 없고요. 이번 달에 공부할 것은 1번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오죠. 이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 불러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 이제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나오던 거예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건데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도 받아야지 지을 수 있지. 왜? 2개를 동시에 받으라고 그랬잖아. 이게 바로 그거예요. 대표적인 건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개축이나 재축할 수 있다. 들어봤죠? 학교 설치하고 결정 고시를 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안 됐다면 1단계 집행계획도 없다. 그 얘기는 3년 내에 학교 부지, 학교가 설치가 안 되니까 학교 부지를 방치하지 말고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3년간 쓸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개축이나 재축할 수 있다. 그때 가설 건축물이 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야. 봐 요거예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학교 부지죠.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내주기 위한 요건이 나와요. 요건이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특별자치시장 등은 해당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위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말 진짜 복잡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1번 국토계획법 64조가 뭐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야.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면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허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야 된다.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야 된다. 다 허가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뜻이고요.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야 된다. 그 얘기는 몇 층까지 허가 내주는 거야? 3층까지. 말 진짜 힘들죠. 3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번을 갖다가 제가 대통령령을 빼놨잖아요. 지금 대통령령 밑에다가 이제 4가지를 이제 적는 거예요. 4가지. 대통령령이 이제 4개가 있어요. 이것을 왜 빼놨느냐 그러면 이게 개정될 것처럼 보여서 빼놨거든요. 빼놨는데 개정이 안 돼 버렸어. 예. 첫 번째 3년 이내 3년 이내 존속해야 됩니다. 단 연장 가능. 그 다음에 간선, 전기, 수도 등 간선 공급 시설 설치가 필요 없을 것. 자, 우리 가설 건축물은 몇 년간 쓰는 거에서 아까요? 3년 쓰는 거였죠. 3년 이내 존속해야 되는데 물론 연장은 그 다음에 우리 3년간 임시로 쓸 건물을 위해서 전기선이나 수도관을 새로 설치합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기, 수도 같은 새로운 간선 공급 시설 설치가 필요 없어야지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설 건축 허가. 세 번째 철근이나 철골 구조가 아닐 것. 철근이나 철골 구조가 아닐 것이야. 자, 3년간 쓸 가설 건축물을 철근이나 철골 구조로 지으면요. 100년 가잖아. 철근이나 철골 구조가 아닐 것이야. 그 다음 4번째, 분양 목적이 아닐 것. 분양 목적이 아닐 것이야. 자, 3년간 쓸 가설 건축물은 자기가 쓰기 위해서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건물을 지어서 파는 걸 뭐라 그래요? 분양이라 그래요. 지어서 팔기 위한 목적으로는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설 건축물의 허가 요건은요. 법에서는 2개가 나와. 법에서 나온 게 1번이 뭐냐 그러면 개발행위 규정에 위배되지 되는 경우가 아닐 것. 그러니까 개발행위 규정에 적합할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64조의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개발행위 규정에 적합하고 3층 이하이고 그 다음에 요 조건 4개 있죠. 총 6개의 조건이 갖춰지면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가 되는데 이게 시험에 2문제가 지금 나와서 2문제가. 7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올해가 7년 차야. 그래서 이제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 전에 2번 나왔을 때 이거 틀린 학생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 그때 제가 돌맞이를 각오로 하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앞에다가. 혹시 우리 누님들이 돌 안 던진다면 제가 그림 하나 그릴게요. 돌 안 던지니까. 예. 여기다 여자 속옷을 하나 그려야 되거든. 여자 속옷을. 3층 이하. 3년 이내.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가 철근이나 철골 구조가 아니야. 와이어야. 와이어. 철근이나 철골 구조가 아닐 건. 그 다음에 가는 선, 간선 공급 시설 설치가 필요 없을 것. 가는 선. 예. 이런 것은요. 신체의 특정한 부위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발행위 규정에 적합하고 나만 탐부로 분양하면 안 됩니다. 분양 목적이 아닐 것.
목적이 아닐 것.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안 틀리고 다 마치고 오고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면 본인의 옷을 들쳐서 밑을 바라보면서 컨닝을 했다는 거 아니야. 컨닝. 예. 자기 옷 보는 것은 절대 그 컨닝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3년 이하 3층 이내. 3층 이하 3년 이내. 예. 철근이나 철골 구조가 아닐 것. 간선 공급 시설 설치가 필요 없을 것. 개발 행위 규정에 적합하고 분양 목적이 아닐 것. 다 외울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7년 차야. 예. 그래서 이번 달에 설명하면 이것이 이해가 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497페이지부터는요. 공인중개사 업무 영역이 아니죠. 건축사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되는 거 있죠. 지네들 시험에는 매년 나와요. 예. 우리하고는 관계없죠. 넘겨주세요. 착공, 신고, 건축, 시공, 공사, 감리. 물론 내면 그냥 틀리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 504페이지 5번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 나오죠? 예, 몇 줄만 체크해 보면 되는데 우리 잠시만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